질문들을 던지는데 그때 한 어리다고 해야 될까? 젊다고 해야 될까? 한 소년이 태계에게 성기의 명칭을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지. 물론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이항복이라는 사람인데 성기의 명칭에서 태계 이왕이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는 밤생활을 아주 조용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밤낮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태계 이왕이었대요. 실제로 태계 이왕의 숙소를 지나가면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왕과 이를 몇 가지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좀 비교해보고 갈게요. 일단 두 분들의 공통점, 그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뭐 이씨, 뭐 남성? 근데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화폐 인물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죠. 개인적인 저도 꿈은 하나 있습니다. 너무 꿈꾸이긴 한데요. 사실은 5만 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화폐 인물이 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씨고 남성이고. 그래서 화폐 인물이 되고 싶은 꿈은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살아서 화폐 인물이 되지 못하니까 제 힘으로 이루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은 화폐는 얼마냐? 500원입니다. 왜 500원이라고 물으신다면 그나마 이길 수 있는 건 학금 조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때문에 500원의 인물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분은 그런 공통점은 갖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제일 먼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학문적 경향성인 것 같아요.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통성리학,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모두 어떤 배척을 하는 성향을 좀 갖고 계셨죠. 여러분들이 양명학 그러면 양명의 책이 전승록인데요.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건 16세기 전래가 됩니다. 전래가 되고 그 책의 해설서를 어떻게 해서 쓰세요? 쓰는데 책 제목이 전승록 변입니다. 근데 변자가 붙으면 느낌이 오세요? 뭔가 좋은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는 책이 있다면 정도전의 불시잡변 같은 책일 거예요. 물론 변이란 말은 시비를 가려 또는 참것을 따지다 이런 뜻인데 뭐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을 쓰고 싶으신 거죠. 양명학이 빛을 못 보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이고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한국의 양명학 정제두라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정제두가 사실은 태계 이황의 책을 또 까죠.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변, 전승록 변입니다. 그래서 변자 붙으면 깐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세요. 그런가 하면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문적 성격은 되게 저돌적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학문적 개방성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학문적 개방성이 높을 수 있었던 근본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건 있죠.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살에 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죽음에 대한 가장 해답을 잘 주는 철학이 있다? 불교였겠죠. 그래서 19살에 금강산 유정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1년 있다 물론 내려오는데요. 이게 이를 평생 동안 괴롭히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승려 억불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승려가 된다. 뭐 그 첫째로 신분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양반이었던 이이가 금강산 유정사로 그래서 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뭐쯤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유사한 표현을 찾는다면 좌빨이 될 겁니다. 유교의 나라, 불교를 넣고 만든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논변까지 벌어졌었냐면 과연 이가 금강산 유정사에 들어갔을 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을까? 아니면 거기 기거만 했을까? 이건 되게 중요한 논쟁이에요. 근데 그 논쟁의 결론은 없습니다. 이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평생 동안 이 일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교에 능했을 거고요. 양명학에도 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루 학문에 능했다. 오히려 성격과는 좀 안 맞는 이런 특징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럼 이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한 35살 정도 차이가 나죠. 실제로 23살에 이가 처갓집을 가던 길에 태계 이황을 찾아갑니다. 23살의 신의 떠오르는 샛별과 어떻게 놓고 보면 시대를 달리하는 35살 차이라면 뭐 아버지와 아들 세대인 거니까 아이 시대가 다른 거죠. 두 분 다 각자 자기 시대의 아이콘이니까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훈아와 방탄 뭐 이런 식의 컨셉인 거죠. 이 두 분이 만났는데 태계 이황은 이 일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후, 생, 가, 외라고 표현했는데요. 뒤에 태어났지만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천재야 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실제로 천재라는 건 뭐 당신께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뭐 워낙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봐도 천재라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근데 조금 걱정을 좀 하셨나 봅니다.
뭘 걱정하셨냐라고 하면 천재이긴 하지만 경험이 아직 어려서 부족함을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인은 이황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황을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만났을 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황이 틀렸다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뭐라까지 표현하냐면 뭐 창의성 없다. 뭐 주자에게 의존도가 크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두 분의 성향은 상당히 많이 달랐던 거죠. 한눈에 보셔도 이는 참 적이 많을 만한 저돌적인 성격을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밤 생활은 두 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밤 생활은 여러분 생각에 역시 저돌적인 이가 더 밤 생활이 좀 거칠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는 밤 생활을 아주 조용조용히 지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밤낮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태계 이황이었대요. 실제로 태계 이황의 숙소를 지나가면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로는 제자들이 태계 이황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학자가 그 군자의 도로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태계 이황이 말하길 음양 상생의 원리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부간에 낙이을 알고 살아야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인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태계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후사가 걱정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좀 손이 많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손이 좀 귀한 편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맞는지 모르겠는데 태계 이황에게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지요. 태계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다가 사실 선조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입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 시대 최고의 아이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유학자. 그럼 입궐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태계를 한번 보는 것만도 뭐니까 그것도 영광이지. 하물며 만나 뵙고 몰랐던 걸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하니까 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나 봐요.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때 한 어리다고 해야 될까? 젊다고 해야 될까? 한 소년이 태계에게 성기의 명칭을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지. 물론 그 질문을 던졌던 사람은 이항복이라는 사람인데 그 성기의 명칭에서 태계 이황이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거를보, 그 다음에 숨길장, 갈지라고 해서 보장지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자가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앉을 좌자, 그 다음에 숨길 장자, 갈지자. 그래서 좌, 장, 지 였다가 가운데가 빠지고 발음이 좀 수월하게 변화하면서 이렇게 된 거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막 나쁘고런 모습을 보이자 이왕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가장 근본적인 데서 궁금증을 갖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그러니까 두 분들의 어떤 생활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면이기도 하고요.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놓고 보면 선조에게 책을 바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태계 이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학십도라는 책을 선조에게 바치는데 성학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인 되는 학문이란 뜻이고요. 십도 그러면 10개의 그림이란 뜻인데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그림은 아니라 어떤 마인드맵 같은 거죠. 선조가 병풍을 만들어서 10장의 병풍으로 뒤에다 두고 항상 읽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도 선조에게 바친 책이 성학집이오라는 책이죠. 그래서 집이오는 요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선조에게 하나씩 선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태계 이황과 이 그러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사칠논쟁이라고 해서 사단 칠정논쟁인데 물론 사칠 논쟁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철학적인 테마이긴 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성리학은 주로 뭐 중심이었냐면 이기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기를 가지고 만물의 어떤 생성, 원리, 운영 체계 같은 걸 설명하는 것이고 심성론 파트에서도 주로 정이라는 테마보다는 성이라는 테마를 주로 삼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됐던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유학에서 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게 사칠 논쟁인데 사단은 출처 자체가 맹자, 이 성선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그 출처를 두고 있고 순수무악한 인간의 도덕 감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칠정은 그 문헌이 얘기편에 나오고요. 근데 7가지의 감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얘기보단 중용에 나와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중용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봤던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두 분은 가장 싸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란 도덕 감정과 칠정이라고 하는 일반 감정이 태계 이황 같은 경우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 감정이다. 그래서 명확히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다 보니 그것의 어떤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뿌리도 다르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이황의 주장이었다면, 이 같은 경우는 칠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중에 순선한 감정에다 붙인 별칭, 어떻게 보면 별명, 이게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고로 사단 칠정 논쟁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황과 이에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두 분들의 공통점, 그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뭐 이씨, 남성. 근데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화폐 인물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죠. 개인적인 저도 꿈은 하나 있습니다. 너무 꿈꾸이긴 한데요. 사실은 5만 원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화폐 인물이 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씨고 남성이고.